자, 오늘은 어떤 기업을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의 주제는 철강과 시멘트 업계의 녹색 경영 바람하고요. 철강하고 시멘트 업계. 예, 그다음에 포스코가 1조 원 규모의 투자 축소에 나선 그 소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새 이제 우리 유현정 기자 출입하는 이 업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요새 이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탄소 배출을 줄인다? 녹색 경영이다? 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 일단은 이달 초에 10일 날 지식경제부가 2012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O2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게 이만큼 감축해라고 할당량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대표적인 철강 업체들이 내년도에는 CO2 배출량의, 그러니까 총 배출량의 1.1%를 감축해야 되고요. 또 이제 시멘트 업계, 쌍용양회나 동양시멘트 같은 업체들은 전체 감축량의 1%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굴뚝산업들인 그 철강하고 시멘트 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의무적으로 줄여야 되는군요, 이제. 그렇습니다. 약간 제재가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상위 10개 기업을 발표를 했거든요. 지경부에서 그때 이제 많이 배출량을 감축해야 되는 업체. 1위가 포스코였고요. 현대제철이 4위. 그다음에 시멘트 업계가 각각 이제 6위, 10위 이렇게 했습니다. 워낙 그 철강 제품이라든가 시멘트 만들기 위해서는 막 기름을 많이 떼야 되니까. 연료, 또 석탄이나 석탄을 많이 떼고, 떼야 되니까. 또 제조 과정에서 CO2가 워낙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요. 산업이죠. 네. 예상치의 1.1%. 그렇게 퍼센트로는 별로 아닌 것 같지만. 퍼센트로는 딱 와닿지 않지만 실제로 보면 포스코의 경우에 총 96만 3천 톤의 CO2를 감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19만 2천 톤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O2가 19만 톤, 어마어마한 얘기네요. 이 공기 아니에요, 이게. 네. 원소기호가 FeO3인가? 그래서 이거를 환원시킬 때 CO2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화학 원소기호. 갑자기 머리 아프네요. 저 화학 선택을 안 했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실 엄청난 양입니다. 퍼센트로는 1.1% 뿐이지만. 자, 그래서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어떤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나요? 사실 이렇게 CO2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비를 통해 환경 설비를 좀 늘려서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그 부담이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글로벌 수요 침체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 빠진 철강 업계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이보다는 에너지 효율성 강화와 원가 절감 등의 해법으로 좀 대응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는 우선은 그 철강 샘물을 생산할 때 들이는 석탄 원료 사용량을 줄여서 CO2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외에 폐열 회수, 부생가스 발전 이런 것과 같은 에너지 전략을 통해서 CO2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포스코의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이게 어차피 대세잖아요. CO2를 줄여야 하는 거는 이것과 관련한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서 2018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시멘트 업계 여기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게? 시멘트도 그렇죠. 거기는 아마 CaCO3 석회석에서 또 환원을 하다 보면 CO2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CaCO3? 그 석회석의 화학식인데 저도 이거 취재하다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멘트 업계의 경우에는 철강 업체보다 매출액 규모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 1조 원을 넘는 기업이 거의 없고, 그래서 대형 투자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열 발전을 통해서 CO2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충북 단양에 있는 한일 시멘트 공장에 직접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열 발전소가 돌아가는 현장을 눈으로 보고 왔는데요. 그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26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폐열 발전소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전기 사용량의 3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아오는 전기를 70%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비를 완공하기 위해서 한일 시멘트가 지난 6월까지 총 800억 원을 투자해서 설비를 지었는데요. 이것과 플러스 여러 가지 녹색 운동으로 인해서 지난달에
뭐 환경부로부터 녹색 기업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시멘트 업계에서는 최초의 일이에요. 예, 예. 워낙에 환경에 부담을 주는 산업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환경 뭐 기업으로 이렇게 인증을 받은 것은 되게 경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사군요. 네. 그래서 한일 시멘트뿐만 아니라 동양 시멘트도 폐열 발전을 도입해서 연간 5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은 성신양회, 쌍용양해 공업, 현대시멘트 등 시멘트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일시멘트가 상당히 또 그런 분야에서 일찌감치 투자를 많이 했군요. 동양하고 한일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선두에 섰고 나머지 그 시멘트 업계들도 다 이것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거 들었었는데 대규모 투자를 줄인다. 야, 이게 무슨 좀 의미심장한 얘기입니까? 계속 투자를 늘려왔었는데. 1조 원 투자 규모 축소에 관한 뉴스가 그러니까 이달 초에 역시 있었는데요. 네. 전반적인 상황이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글로벌 수요 침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원래 지금쯤이면 수요가 막 상승해 있어서 막 돈을 벌어야 했는데 수요가 갑자기 침체해 버린 거죠. 야. 게다가 이제 뭐 글로벌 환율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철강 시장 자체가 좀 악화가 되면서 포스코가 올해 예정한 투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항하고 광양 공장에 올해 이제 하반기에 신설 혹은 증설되는 일부 투자가 있었는데요. 그 투자의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투자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를 하면 그만큼 올해 투자 규모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급성과 수익성 등을 따져서 어떤 투자를 내년으로 연기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요새 김태현 기자도 변함없이 계속 이쪽 철강 쪽 계속 하나요? 김태윤 기자는 삼성, LG 쪽 전자 전자로 쪽으로 갔어요. 출입처 이동했고 제가 그러면은 전자에서 철강하고 또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기엔 좀 벅찰 텐데 그쪽이. 저희 팀에서 일단은 뭐 이상재 기자도 있고, 저도 철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광범위하게 다 하고 있죠. 네. 시멘트도 하시고. 그렇죠, 산업.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철강 그러니까 포스코가 투자를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잖아요. 1조 원 정도를 내년으로. 이게 그만큼 그러니까 어떤 글로벌한 수요라든가 이런 게 안 좋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라고 보는 건데 실제로 많이 좀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일단 좀 거시적인 얘기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예전에 2008년 때도 그 글로벌 수요 침체가 한 번 있었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철강 산업 자체가 이제 그 경기 위축을 가장 많이 선반영하는 산업인데요. 그때 2008년 당시에는 선진국은 살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흥국과 선진국이 이렇게 뭐 수요가 있으면 뭐 선진국은 살아 있어서 그나마 좀 수출이나 내지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뭐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면 지금의 위기는 좀 업계에서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선진국도 미국과 유럽발 재정 위기잖아요. 같이 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흥국 자체도 수요가 좀 같이 감소하고 있어서 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들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WSA라고 세계 철강협회 연례회의가 얼마 전에 파리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르면 내년에는 그나마 신흥국들의 수요가 조금 살아나서 중국도 막 긴축하고 그래가지고 수요가 그렇죠. 그래서 내년엔 신흥국이나 그나마 투자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준영 회장도 환율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환율이 좀 지금 민감하죠? 지금 철강업체들. 뭐 두 가지의 양날의 칼이죠. 그러니까 철강 업체들은 왜냐하면 석탄을 달러화 베이스로 가져와야 되니까 환율이 이제 뭐 이렇게 상승하면 좀 불안한 것도 있고, 대신에 수출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뭐 마케팅적으로는 또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정준영 회장이 그 정경련 창립 50주년 행사 때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가 최근 환율 불안 등 대내외 경영과 악화로 좀 경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영계획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40만 원 지키지 못하고 지금 36만 6천 원. 많이 내려갔죠. 참 이 주가가 언제 이렇게 옛날 포스코 70만 원이 갔었는데 반토막 났습니다. 자, 어떻게 좀 포스코 내에서는 주식이 좀 싸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립니까? 간간히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에 뭐 70만 원까지 말씀하셨다시피 나갔고 지금 또 40만 원도 또 내려갔잖아요. 알겠습니다. 좀 경기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